예, 여러분, 이 연휴가 있어서, 또 공휴일이 있어서 강의 시간에 공지한 바처럼, 어, 동영상 로 보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강하는 그 주의 주제가, 여러분 독서 자료 세 번째죠. 제3장, 지식교육은 왜 실패하는가 하는 제목의 독서 자료가 취급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학교의 교육의 가장 그 주된 요소를 이루고 있는 지식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제목을 이렇게 지식 교육은 왜 실패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제목을 왜 이렇게 에, 정했습니까? 이렇게 혹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자, 이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내가 강의 이 시간에 누차 말한 바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이 독서 자료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읽다가 궁금한 점이나 좀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이런 점들이 있으면은 이 강의 시간에 얼마든지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 3장의 내용 중에서는 약간 철학적인 내용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영상 강의는 이 3장 독서 자료가 다루고 있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짤막하게 여러분들 이 독서 자료를 읽으라는 취지에서 퀴즈를 하나, 두 개씩 이 클래스에다가 제시해 놓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 거기에다 간단하게 답을 달아주면 됩니다. 자, 학교의 학교 교육은 교과를 가르치는 교과 교육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요. 교과 교육이 가장 주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 그리고 그 학교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비판이나 그 불만은 대체로 보면 교과 교육의 실패. 말하자면 학교에서 뭔가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거기에서 큰 성공이 아니고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학교에서 가장 주목해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은 결국 지식 교육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지식 교육이 잘 되면은 학교 교육이 잘 되는 것이고, 그럼 사람들이 별 불만이 없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과 불만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것은 이 지식 교육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 나아가서 결국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과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학교 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과 교육이고, 수학, 과학, 그 다음에 또, 국어라든지, 예체능에 속한 여러 과목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학교의 교과 교육의 그 본질은, 근본적인 성격은 지식교육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지식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제기되고 있고, 여러분도 우리 교육이 가지는 중요한 문제점이 이런 단편적 지식교육이다. 정답 맞추기식 교육이다. 암기 위주의 교육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할 때 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학교 교육, 그것은 그 교과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것이 이런 식으로 잘못되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대부분의 비판들은 잘 보면 말이죠. 하나하나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교과, 예를 들면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방법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들이 대부분입니다. 단편적으로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암기 위주로 가르치면 안 되겠죠. 수업을 한다거나. 일방향적으로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교과를 가르치는
즉 지식을 가르치는 방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학교 교육은 암기 위주의 교육이고 단편적 지식 교육이고 그래서 가르쳐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비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항구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순전히 그 가르치는 방법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가. 방법만 달리하면 우리는 이런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수학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수학 그 분수 더하기 빼기 이런 거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가르치는 방법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교과, 즉 그 수학이면 수학이고 뭐 과학이면 과학이 되겠죠. 그 과학이나 수학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성격, 그 지식의 성격에 비추어서 그에 합당한 방식의 방법을, 그에 합당한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 지식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 내용이 있고요. 그것은 수학이나 과학이 되겠죠. 그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제 지식이 됩니다.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가 하는 일이고 그건 방법의 문제겠죠.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법은 그 내용 그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에 비추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는 게 순리겠죠. 물론 그렇지 않고 엉뚱한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가르쳐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 현실에서는 두 가지가 서로 막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순전히 기계식, 반복, 암기식, 그다음에 문제풀이식으로 수학을 공부한다 그랬을 때 그때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고 제대로 수학을 정말 탐구 형태로 지적인 탐구가 되는 방식으로 탐구식 수업 이런 것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 학생들에게 가르쳐지는 그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두 방법을 달리하면 내용도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상당히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어, 그러나 하여튼 원칙적으로 보면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자기가 어떤 것을 가르치는가, 그 내용의 성격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순리. 이게 정상적인 논리라고 봐야 됩니다. 어, 이 학교 지식교육과 관련해서 끊임없는 실패에 관한 지적이 항구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방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교사의 방법, 그 교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어,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작용합니다. 이 교육의 실패에는 뭐 온갖 종류의 원인들이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 교육이 그 실패가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 부수적으로는 아주 많은 요인들이 기초 지식이 뭐 모자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제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과 그 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주위 사람들이 격려를 안 해줘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뭐 무지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주변적이고 부수적인 요소라고 하면 어떤 본질적인 이 실패를 낳을 수밖에 어떤 점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지식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성격, 지식 교육의 성격 그 자체에서 어떤 난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교육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인들, 요인들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요인,
이것은 결국 지식교육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지식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지식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거기에서 비롯되는 어떤 요인이 있지 않나. 거기에서 비롯되는 난점. 그래서 어, 그 지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분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난점이 무엇인가? 근본 문제죠. 근원적인 문제. 물론 이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우리 교육이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식교육과 관련해서 그래서 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옛날부터 그 학교에서 책으로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죠. 교과서, 오늘날용어로 교과서를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교육이 정형화된 형태로 일어나는 것은 인류사에서 고대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자료 여러분들 내가 하나 소개시켜 준 것은 이제 얘기라고 하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이제 대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말은 얘기는 그 중국 문헌이고요. 이 기록은 중국 고대 교육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이전, 그러니까 뭐 기원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쓰여진 기록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오늘날 학교 교육 비판하는 거하고 거의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판이 막힌 듯 똑같은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구절인데 그대로 오늘날 교육에다가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한자인데 이 한자는 좀 어려우니까 여기 이제 전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전필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있는데 이 한자어입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잠깐만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눈앞에 주어진 글이나 말만 외우게 하고 말은 많지만 횡설수설을 면치 못하고 진도 나아가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여유를 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해요. 자, 그래서 학생은 공부를 싫어하고 스승을 멀리하며 공부의 어려움에 시달릴 뿐 그 좋은 점을 깨닫지 못한다. 학업을 마친다 하더라도 학생은 배운 것을 곧장 잃어버리고 간다. 오늘날 교육이 바로 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식의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 서술은 거의 그대로 오늘날의 교육을 비판하는 건 문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학교에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교과서죠. 오늘날 용어 말하면 이걸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할 때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글이나 말만 외우고 배운다. 이게 전필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 전필은 약간 의역을 하면 직역이 아니고 그 글이나 말의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른 채 그 문자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식 교육할 때 또는 단편적 지식 교육이라고 할 때 그 말 표현이 가리키는 바와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 참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모른 채, 이해하지 못한 채, 글은 근데 학교에서 배워서 또 책에 있으니까 외워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뭐 이런 표현하고죠. 배움의 어려움에 시달릴 뿐 그 좋은 점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 언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배울 때, 가르치고 배울 때는 항상 그 매체가, 매체가 되는 게 항상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대식으로 따지면 그 교과서고요. 옛날에는 이제 교과서에 해당하는 책이 있었죠. 이때는 이제 그 유교식 교육이 이루어지던 중국 고대니까요. 아마 이제 유교 경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책을 읽고 공부를 했고, 오늘날에는 오늘날의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책에 적혀 있는 것은 책에 적혀 있는 것은 말이나 글이죠. 문자.
여러분들 내가 나눠준 독서 자료는 책입니다. 그거 읽어보면 글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내 글이 쭉 말로 그 글이 쭉 나와 있죠. 문장이. 그 글을 읽고 아,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하는지, 무슨 뜻으로 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공부하는 일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사실 공부하는 것은 그게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그러면 눈앞에 주어진 글이나 말만 외우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 표현대로 따지면. 이게 언어주의에 해당. 이걸 영어로 버벌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나 문자 자체에만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말은 기억해요. 암기 중요하다고 그러고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또 옛날에나 지금이나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러면 정답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 의미를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용어로 말하면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식교육이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그 성격 자체 때문에. 왜냐하면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 또는 누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걸 가르쳐 줄 때 이제 그걸 교사라고 생각하죠. 학교 현장에서 보면 이제 그걸 교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교사가 학생들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편의상 전달해 준다 그런 표현을 가르쳐 준다.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말하는 일입니다. 설명해 주는 거죠. 말로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책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 읽어봐라. 그럼 너희들이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일은 책 읽는 일이고 또 어떤 점에서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되는 거야. 그 말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어를 매체로 해서 지식이 내가 있고 언어가 있고 그 언어가 이제 사람이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책에 적힌 문자일 수도 있고 그걸 중간 말하자면 매개로 해서 학생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원래 전달해야 하는 의미 이런 어디로 사라진 채 그 말만 학생은 보이는 게 말이잖아요. 그죠? 학생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은 이 교과서에 적혀 있는 글자입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 자체예요. 그 선생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일이 많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죠, 그것이. 자, 어, 그래서 이 전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양의 얘기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이게 오늘날 지식교육과 아주 딱 닮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공부하는 일, 공부를 해서 무엇인가를 이제 알다가 뭐 모르다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국 공부하는 것은 지식의 획득의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공부라고 해요. 그 이전에는 몰랐다가 아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일은 지금은 이제 뭐 영상 매체도 있고 여러분 지금 내 동영상 강의를 보고 있죠. 근데 이런 시절이 아니었을 때 옛날에는 공부하는 일은 거의 전적으로 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이제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주고받고 이런 과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중요한 과정으로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공부하는 일의 거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독서가 중요했고 요즘 용어로 말하면 교과서를 잘 읽는 것이죠. 어, 이 인물이 있습니다. 주희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주희라는 인물은 이 12세기 인물이죠. 주자학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는 성리학, 이렇죠. 주자학, 주자학의 그 주자가 주희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 그 성리학을 체계화해서 집대성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주희 이 사람은 중국의 지성사에서, 중국의 교육사에서, 또 중국의 사상사에서 뭐 그 사람의 이론을 찬성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할 수 있어요.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떠나서 학문과 교육의 화신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책을 읽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제자를 길러낸 선생이기도 했어요. 공부의 화신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공부하는 일은 곧 책 읽는 일이다. 그만큼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오늘날에도 그 주장은 역시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이 독서 자료 읽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좀 이따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자가 이제 책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 대목이 있어요. 자, 그 대목에 이거 한 말입니다. 이거 보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성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요. 성현의 뜻을 통하여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자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과 나눈 그 대화를 사후에, 주자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기록한 책이 주자오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방대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독서법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독서법.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관한 기록이 두 권으로 있습니다. 두 권으로. 거기에 에 있는 그 내용 중에 한 조목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래서 이 주자의 말이, 자, 우리가 이제 결국 그 교육의 사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용어로는 이제 성현이고, 또는 이제 학교 교육의 사태 맥락에다 적용하면 그게 교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또는 글을 써요. 그게 이제 이 경우에는 책이 되겠죠. 자, 성현의 뜻은 성현의 마음입니다. 성현의 뜻은 성현의 마음이라고, 그냥 뜻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성현은 문자를 통해서 글로 씁니다. 그렇죠? 그 교과서에 저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 한 사람이 아니겠죠. 요즘 교과서는 한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교과서에다가 기술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처음 접하는 것은 그 문자 내지는 언어입니다. 다시 오늘날 학교 교육의 수업 사태로 다시 환원하면 교과서에 적혀 있는 글이나 선생님의 설명, 그것에 관한 선생님의 설명이에요. 그럼 학생이 하는 일은 결국 교과서에 있는 글을 읽거나 읽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죠. 또는 그것에 관해서 선생님이 하는 거죠. 선생님이 하는 말, 그것도 언어입니다. 문자도 언어, 말도 언어. 그냥 당연히 언어라고 통칭을 하면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가 표현하고 있는 의미에 해당하는 게 성현의 뜻이에요. 어?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자는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여기 보면 이제 자연지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연의 이치,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약간 의역을 하면 그 뜻을 풀이해서 해석하면 이 세계와 우주의 원리를 가리킨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이 세계가 어떤 원리나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는지 이 세상이 말이죠. 그걸 파악하는 것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학자가 있습니다. 여기 용어로는 성현이 있어요. 이제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이제 어떤 분야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원리나 법칙을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를 해서 그래서 뭔가를 알아내요. 그게 지식이겠죠? 그걸 책에 적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해요. 이 단계가. 그럼 학생이 하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맨 처음에는 그 문자를 읽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만. 여기 이 말이나 이 주장이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걸 이해하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구나. 이 성현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원래 그 지식이 표현하고자 했던, 드러내고자 했던 세상과 우주의 원리, 예, 지금 여기로 말하면 자연지리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게 공부가 하는 일이고, 공부의 목적은
이제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 지금 주자의 말에 따르면 책을 통해서 성현의 뜻을 이해하고 다시 거기에서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쫙 나가야 돼요. 이렇게 쫙. 그러면 이제 공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생각하다시피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은 결코 쉽지 않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냐, 실패할 가능성이 많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패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수준의 지식, 이렇게 편의상 이런 표현을 내가 썼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단편적 지식에 해당하는 암기되는 지식까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암기에만 그치는 지식. 이 여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그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학생들이 그 원리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게 원래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그걸 방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뭐 아까 말한 열의가 부족할 수도 있고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덜 투자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일 큰 근원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자, 요 단계를 여러분들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게 책은 언어죠, 그죠? 그다음에 성현의 뜻은 마음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언어와 마음 또는 마음 대신에 지식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성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떤 학자가 깨달은 지식, 어떤 과학자가 깨달은 지식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깨달은 지식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건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지식이 표현하고 있는 세상의 원리나 법칙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언어에서 마음 또는 지식, 그 다음에 세상의 원리 이렇게 쫙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매 순간마다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내 알기로 이거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그림과 같이 설명이 돼 있어. 요즘 교과서들은 그림이 아주 리얼하게 사파가 많아요. 총천연색으로. 그림책으로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문장으로 기술하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낮과밤이 생기는 이유, 또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는 이유,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마 초등학교 5학년 과학에 나오나. 내가 기억하기로 5학년인데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오늘날에는 말이죠. 이미 정답의 형태로 책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나 나나 다 아는 지식, 다 알고 있는 사실로 간주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뭔가 신비로운 게 없어요. 애들이 이걸 보면 이 명제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거죠. 이건 책에 적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책에는 이런 말들이 문장으로 적혀 있어요. 이게 문자 조절로. 자, 근데 이게 정답의 형태로 제시가 돼 있고 또 너나 나나 다 아는 사실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대로 이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 그게 뭐냐면 그 과학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이 명제가 드러내는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명제가 성립하는 과학적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거는 어떤 원리겠어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태양 중심설이니 지구 중심설이니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게 뉴턴의 만리력 법칙으로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과학적 세계관, 과학적 우주론이 그 밑에 쫙 이렇게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저 말은 우리는 그냥 뭐 너나 나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이 정답 형태의 명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가만히 있는 것인가? 움직이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움직인다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질문은 초창기에 아주 고대인서부터 코페르니쿠스까지 이르는 많은 과학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역사는 천문학의 역사야. 이 경우에 이건 이제 요거에서 해당하는 과학은 천문학이죠, 그죠? 천문학의 역사고 여러분들 지동설에서 천동설로 바뀐 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혁명이다. 그렇게 아마 많이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이 단순한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냥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아. 너무 당연한 거지. 끝. 이렇게 하면 그건 단편적 지식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안목이죠. 세상을 보는 그 안목, 지적인 안목. 그게 제대로 된 지식입니다. 원리를 파악하는 게 제대로 된 지식이고 의미 있는 지식인 것이죠. 이걸 잘 알려면은 아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저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질문이 우리 그래서 중요해요. 과학자들은 질문을 던지니까요. 그래서 멀게는 고대까지 조금 역사를 너무 모니까 그러면 코페르니쿠스에서부터 시작하는 근대의 자연과 이 경우에 천문학입니다. 천문학의 우여곡절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말이 왜 중요한지. 그 당시까지 과학자들이 탐구했던 그 지적 탐구 그것이 가졌던 생생한 느낌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건 답이야.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고 또 문제도 그렇게 나와. 시험 문제도 그렇게 해서 풀면 돼. 이렇게 하면은 그 지식은 그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고 그냥 암기를 했다가 정답 맞추는 식의 교육이 되는 거고 과학 교육은 실패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지동설, 천동설 이 변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적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 세계관이죠.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뒤를 돈다. 이게 상식적 세계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것이 상식적 세계관이에요. 코페르니쿠스적 세계관은 정반대입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기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식과 반대되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가만히 있고 태양이 아침에 저쪽에서 떠서 저쪽으로 지잖아요. 근데 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고 우리가 도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럼 이 엄청난 지구가 돈다? 이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상상은 정말 천재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상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의 명제는 우리 교과서에는 이게 아주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실려 있고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과학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과학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명제로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거 한 가지 사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저렇게 적혀 있어요. 또 그림도 설명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책에 적혀져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게 지식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별로, 지금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약간 더 분석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한 그 독서 자료가 그 양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여튼 요지가 무엇인가를 에, 전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독서 자료를 잘 읽어보고 저 양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파악하려고 노력해 보기 바랍니다. 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